서울의 한 오래된 단칸방,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이 방 안의 먼지를 비춘다. 구급대원 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서고 경찰 한 명이 그 뒤를 따른다. 방 안에는 침대 위에 고요히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 정일수, 84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의 오른손엔 아직도 볼펜이 꼭 쥐어져 있었죠. 그 옆으로는 낡고 바랜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맥박을 확인하며 고개를 젓는다. 이미 돌아가신 지 몇 시간은 된 것 같아요. 경찰은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출한 살림살이, 오래된 라디오, 그리고 벽에 걸린 두 장의 사진. 하나는 졸업식 장면, 다른 하나는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모두 젊은 남녀의 모습이었어요. 뭔가 있네요. 경찰이 책상 위의 공책을 집어들었죠. 표지에는 진료기록부라고 정성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마치 병원의 차트처럼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 환자명, 증상, 치료 방법, 처방약, 진료비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이상한데요. 환자 이름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경찰이 중얼거렸어요. 정수민, 정우현.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두 이름. 마지막 장을 펼치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환자명 정일수. 그러나 다른 기록들과 달리 진료 여부 미진료라고 적혀 있었죠. 구급대원이 노인의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지갑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 젊은 부부와 어린 두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해야겠네요. 경찰은 공책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기록이 한 사람의 손글씨였어요. 정교하고 꼼꼼한, 마치 실제 의사가 쓴 것 같은 기록. 그러나 분명 병원 기록이 아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이었죠. 이분, 의사셨나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주변 물건을 보니 평범한 노인분 같은데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노인의 손에서 볼펜을 조심스레 빼내자 마치 무언가를 계속 쓰고 싶었던 것처럼 손가락이 굳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기록하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도 있었죠. 서울대학교병원 정수민 교수, 소아암 치료법 개발에 기여, 응급의학과 정우현 의사,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약 같은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모두 공책에 적힌 두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장례식장, 조용한 빈소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출입구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죠. 첫째, 정수민, 39, 서울대학병원 소아과 과장. 하얀 얼굴에 지친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남자는 정우현, 37,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둘 다 무표정한 얼굴로 빈소에 들어섰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왔습니다만. 정수민이 장례 지도사에게 말했어요. 갑작스러워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네요. 정우현은 말없이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배웠던 모습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 아니, 재작년 설날이었을 거야. 정수민이 대답했죠. 그것도 우리가 잠깐 들렸을 뿐이었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이는 거의 없었어요. 옆 동네 할머니 몇 분과 관리사무소 직원 정도였죠. 정일수는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유품 정리하셔야 할 텐데. 장례 지도사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경찰에서 가져오신 물건들입니다. 정우현이 봉투를 열었죠. 지갑, 낡은 시계, 그리고 공책 한 권. 표지에 적힌 진료기록부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정우현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환자명 정수민, 나이 7살, 증상 고열, 폐렴 의심. 뭐야 이거. 정수민도 다가와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공책에는 두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병력이 기록되어 있었죠. 정수민이 대학생 때 알았던 맹장염, 정우현이 고등학교 시절 다쳤던 다리 부상까지 어떻게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지? 정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가 말한 적도 없는데. 정우현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환자명 정일수, 나이 84, 증상 흉통, 기력 저하, 진료 여부, 미진료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병원은 너무 비싸다. 자식들 바쁘다. 내가 괜찮아지면 퇴원 예정. 두 사람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문객 한 분이 다가왔어요. 두 분이 정 선생님 자제분들이시군요. 참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늘 자랑하셨어요. 정 선생님을 아세요? 정수민이 다가온 노인에게 물었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정수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웃에 살던 김복래예요. 30년은 함께 살았네. 매일 아침 라디오 틀어놓고 두 분 이야기만 하셨어. 김복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큰딸 교수 됐다고 떡 돌리시고 아들 병원 뉴스 나왔다고 옆집에 자랑하셨지. 그런데 정 선생, 왜 병원은 안 가셨대? 정우현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셨다는 걸 저희는 몰랐습니다. 정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복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죠. 한 달 전부터 자주 가슴을 부여잡으셨어. 병원 가라고 했더니 괜찮다. 내 자식들은 더 중한 환자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다른 노인분들도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 딸 병원에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예약이 밀려서 못 갔대. 아들이 일하는 응급실에도 한번 가봤다는데 너무 바빠 보여서 말도 못 걸고 돌아오셨대. 정수민과 정우현은 혼란스러웠어요. 둘 다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자식들의 뉴스를 스크랩하고 그들의 일상을 상상하며 기록해왔던 거죠. 이 앨범도 가져왔어. 김복래 할머니가 낡은 사진첩을 내밀었습니다. 정 선생이 늘 보시던 거야. 앨범을 펼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신문에서 오려낸 정수민과 정우현의 사진들, 병원 앞에서 멀리서 찍은 사진, 그리고 각종 의학 서적과 논문들. 모두 두 사람과 관련된 자료였죠. 이건 정우현이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자신이 응급의학과 임용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멀리 뒷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분명 정일수였죠.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 정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늘 그러셨지. 두 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멀리서 지켜보셨어. 방해하면 안 된다. 바쁜 사람들인데라면서. 정수민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학회 발표 때 느꼈던 이상한 시선, 병원 로비에서 스쳐 지나갔던 낯익은 뒷모습, 그리고 가끔 사무실에 놓여있던 작은 선물들. 장례를 마치고 두 남매는 아버지의 단칸방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은 놀랍도록 깔끔했죠. 작은 공간이지만 구석구석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민이 서랍을 열자 의료보험증과 함께 처방전 몇 장이 나왔어요. 처방은 받았는데 약국 영수증이 없어. 정수민은 벽에 걸린 달력을 유심히 보았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있었죠. 자세히 보니 모두 그녀의 학회 발표일이나 정우현의 TV 출연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챙기고 계셨는데. 정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우현은 다시 진료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자식들의 병력만 기록한 게 아니었죠. 그들이 맡은 환자들의 이야기, 연구 성과, 심지어
일상적인 스트레스까지 상상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수민, 소아암 환자 치료 중 스트레스, 처방 따뜻한 차, 편지 한 통, 진료 완료. 정우현, 야간 응급실 근무 후 피로, 처방 영양제, 아들이 좋아하던 등갈비, 진료 완료. 아버지는 우리를 계속 치료하고 계셨구나. 정우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민은 마지막 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일수, 병명 흉통, 기력 저하, 진료 여부 미진료,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메모.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 이대로도 행복하다. 그저 가끔 보고 싶을 뿐. 방 한구석에는 오래된 작은 TV가 있었어요. 그 옆에 비디오 테이프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라벨을 보니 모두 정수민과 정우현이 출연했던 의학 프로그램이나 뉴스 녹화본이었습니다. 정우현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수민, 우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내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아버지로서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너희들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너희 아버지는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빛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정수민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17살 때 밤새 시험 공부할 때 몰래 방에 두고 간 보온병, 의대 졸업식 날 멀리서 바라보던 자랑스러운 눈빛, 그리고 늘 괜찮다,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말라던 전화 너머의 목소리. 다음 날 정우현의 병원. 그는 평소와 다른 발걸음으로 응급실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는 문득 이 모든 광경을 아버지는 어떤 눈으로 보셨을지 생각했어요. 복도를 지나던 중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선영 간호사, 응급실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선생님, 부친상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 박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우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 간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죠. 요즘 안 보이시던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응급실 앞 벤치에서 기다리시던 분. 정우현은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요? 항상 선생님 기사 난 신문 들고 오셨어요. 오후 3시쯤 오셔서 2시간 정도 앉아 계셨죠. 박 간호사가 말했어요. 한 번은 제가 누구 찾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여기서 일하는데 바빠서 그냥 멀리서 보고 갈 거다라고 하셨어요. 정우현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3시쯤이면 주로 중환자실 회진을 돌거나 의국 회의 중이었죠. 언제부터 오셨던 거예요? 제가 알기론 3년 전부터였어요. 특히 선생님 이름이 신문에 날 때면 꼭 오셨죠. 한 번은 그 신문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이게 내 아들이야. 자랑스럽지? 라고 물으셨어요. 정우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수없이 응급실을 오갔지만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아버지를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정수민은 자신의 연구실에 앉아 아버지의 진료 기록부를 다시 읽고 있었죠. 그때 조교인 김지연이 노크를 했어요. 교수님, 혹시 지난번 학회에서 뵀던 노인분 기억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발표 때마다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정수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노인분이요? 항상 교수님 발표 시간에만 오셔서 맨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딸 발표 듣고 싶어서라고 하셨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 아버님이라고 하셨어요. 정수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수십 번의 학회 발표를 했지만 객석을 제대로 살펴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슬라이드와 연구 내용에만 집중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내 딸이 최고지? 라고 물으시길래 네, 교수님은 최고 권위자십니다. 라고 대답해드렸죠. 그러니까 무척 기뻐하시며 내 딸 바쁘니까 방해하지 말고 이 꽃만 전해달라 하셨어요. 정수미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누군가 놓고 간 작은 꽃다발이 항상 있었죠. 매달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는데 그녀는 늘 조교나 학생들의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그 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교수님, 작년 겨울 교수님이 독감으로 아프셨을 때 기억나세요? 누군가 매일 연구실에 생강차를 두고 갔잖아요.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대신 따뜻한 차를 보내셨던 거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소아암 환자를 치료한 공로로 상을 받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객석을 자세히 보니 맨 뒷줄에 희미하게 보이는 노인의 모습, 분명 아버지였어요. 그날 저녁 두 남매는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작은 공간에 가득 담긴 아버지의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외로움이 느껴졌죠. 우리가 정말 나쁜 자식이었네. 정우현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 진료 기록부를 봐.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셨잖아. 그래도 정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가슴 통증을 알았더라면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자. 정수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늘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셨어.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가 못다 이루신 꿈을 완성해드릴 차례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집주인 박상철 씨였죠. 64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 선생님 유품 정리하러 오셨나 봐요. 이것 좀 드릴게요.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레 관리된 상자였어요. 정수민이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늘 자녀분들 자랑하시면서도 한 번도 방해가 될까봐 연락도 안 하셨대요. 내 아이들은 바빠,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러시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셨죠. 정우현과 정수미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의 크기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박상철 씨가 내민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쪽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수민이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집어 읽었습니다. 3월 15일. 오늘 수민이가 소아암 환자를 구했다는 뉴스를 봤다. 내 딸이 참 자랑스럽다. 가슴이 아프지만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기로 했다. 수민이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바쁠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 오늘 밤엔 잠들기 전에 수민이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정수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은 그녀가 난치병 어린이를 새로운 치료법으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날이었죠. 연구팀 전체가 축하했지만 정작 그녀는 그 기쁨을 나눌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도 그녀의 성공을 알고 기뻐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죠. 정우현도 다른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1월 24일. 오늘 우현이가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했다고 한다. 지진 현장에 의료팀을 이끌고 가서 5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뉴스였다. 내 아들이 영웅이다. 가슴이 조금 아프지만 우현이는 더 중요한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 오늘 저녁엔 우현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 혼자 먹었다. 우현이가 어릴 때 자주 해주던 그 맛 그대로. 정우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지진 현장에서 돌아온 날 그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그리고 새벽녘
왠지 모를 그리움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첫 벨소리에 전화를 받으셨고, 아들, 수고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의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우현은 아버지가 왜 깨어 있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죠. 아버지는 그날 밤 내내 아들 소식을 들으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쪽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였고, 나누지 못한 대화였으며, 전하지 못한 사랑의 기록이었죠. 상자 바닥에는 특별히 봉투에 넣어둔 쪽지가 있었어요. 정수민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월 3일. 숨쉬기가 많이 힘들어졌다. 지난밤에는 가슴이 너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다. 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나는 이제 퇴원할 준비를 해야겠다. 수민아, 우현아, 너희들은 아버지가 꿈꾸던 의사가 되었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미안하다. 더 오래 지켜보지 못해서. 마지막 문장은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마치 글을 쓰다 펜을 놓은 것처럼. 아마도 그것이 정일수가 쓴 마지막 글이었을 거예요. 정수미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2살 때 학교 발표회에서 아버지만 오지 않았다고 토라졌던 날, 사실 아버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느라 발표회에 늦게 도착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정수민의 방에 몰래 들어와 자고 있는 딸의 이마에 키스하며 미안하다, 내 딸. 아빠가 더 잘할게. 라고 속삭였죠. 정우현은 아버지의 진료 기록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정일수, 진료 여부 미진료, 퇴원 준비 중. 그는 아버지의 필체를 따라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다듬었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환자를 놓쳤어. 정우현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어요. 방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정수미는 아버지의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청진기가 조심스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고무관이 낡았지만 금속 부분은 반짝반짝 닦여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한 보물처럼.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청진기인가? 정우현이 물었어요. 그도 다가와 청진기를 바라보았죠. 정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의대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중고로 사주셨던 첫 청진기야. 나중에 새 것으로 바꾸고 이건 아버지께 돌려드렸는데 어떻게 아직도 갖고 계셨지? 청진기 뒤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노란 메모지에 정일수의 정갈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죠. 내 딸이 이것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나는 이 청진기로 내 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소리를 기억한다. 정수미는 청진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한밤중에 자신의 방에 들어와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 정수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아빠, 뭐해? 라고 물었죠.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우리 수민이가 건강한지 진찰 중이야. 의사 선생님처럼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정수미는 처음으로 나도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정우현은 아버지의 옷장을 열었어요. 단출한 옷가지들 사이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죠. 낡고 바랜 하얀 가운이 조심스럽게 비닐 커버에 쌓여 걸려 있었어요. 가슴팍에는 정일수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의사셨어? 정수민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녀는 청진기를 내려놓고 가운을 살펴보았죠. 정우현은 가운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죠.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정일수가 병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사진 뒤에는 정일수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대 입학 첫날 1960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버지는 의대에 입학하셨던 거였어. 정우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그것도 몰랐네. 정수미는 책상 서랍을 더 살펴보았어요. 거기서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청년 정일수의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1960년 3월 2일. 오늘 의대 입학식이 있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어머니는 아들이 의사가 된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셨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나는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몇 페이지 넘기자 비극적인 전환점이 적혀 있었어요. 1960년 5월 16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중풍이다.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신다. 내가 의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 취직해야겠다. 가족이 먼저다. 정수민과 정우현은 얼어붙은 채 일기를 읽었어요. 아버지의 꿈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꿈을 자식들에게 이어주려 했는지 알 수 있었죠. 일기장 중간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1985년 7월 20일. 오늘 수민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딸이 이루어 줄 것이다. 25년 전 포기했던 그 꿈이 이제 수민이를 통해 다시 살아난다. 1987년 2월 10일. 우현이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오늘 아들이 아빠처럼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아들은 내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항상 의사였다. 이제 내 두 아이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낼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자랑스럽다. 정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왜 의사의 길을 선택했는지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그 이유를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죠. 아버지, 제가 몰라서 정말 죄송해요. 정수민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침대에 앉았어요. 베개에서는 아직도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졌죠. 아버지, 우리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진료를 완료해 드릴게요. 약속해요. 정우현은 아버지의 진료 기록부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미진료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애는 듯 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야, 수민아. 아버지가 남기신 미완성의 진료를. 정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성시켜드리자.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포기된 꿈이었으며 자식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었죠. 정일수는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두 명의 훌륭한 의사를 세상에 보냈던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정우현의 병원 로비. 작은 제막식이 열렸어요. 정우현과 정수민이 나란히 서서 천천히 커튼을 걷었죠. 그 뒤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아버지의 진료 기록부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어요. 이분은 저희 아버지 정일수입니다. 정우현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죠. 대신 두 자녀를 의사로 키워내셨습니다. 정수민이 이어받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못했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액자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떤 의사는 청진기로, 어떤 의사는 희생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정우현의 병원 동료들과 정수민의 연구팀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정일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응급실 앞 벤치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노인,
학회장 맨 뒷자리에 앉아 열심히 메모하던 사람. 정우현의 병원에서는 로비에 걸린 액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정일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죠. 누군가 액자 아래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았어요. 이내 그 자리에는 꽃다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민의 연구실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아버지의 오래된 청진기를 올려두었죠. 환자를 볼 때마다 그 청진기가 그녀에게 의사의 진정한 의미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2달 후 정우현은 병원 지하에 새로운 진료실을 마련했어요. 문패에는 정일수 기념 무료 진료소라고 적혀 있었죠. 나이 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돈이 없어서. 노인이 머뭇거렸어요. 정우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료비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진찰부터 해볼게요. 정우현의 손에는 아버지의 청진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노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며 생각했죠. 아버지, 이제 제가 진료할게요. 한편 정수민은 대학병원에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녀의 가방에는 항상 아버지의 진료 기록부가 함께 있었죠. 선생님,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세요? 한 어머니가 물었어요. 정수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찾아가야 하니까요. 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두 남매는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죠. 그들은 조용히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진료한 환자들, 구한 생명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진료할 차례입니다. 정수민이 묘비 앞에서 속삭였어요. 정우현은 작은 노트를 꺼냈죠. 아버지의 것과 똑같은 진료 기록부였어요. 그는 펜을 꺼내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명 정일수, 증상 자식들을 위한 헌신적 사랑, 꿈을 포기한 아픔, 혼자 감내한 외로움, 치료법 자식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남음,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른 이들을 돕는 것. 진료 여부 진료 완료. 서울 곳곳에서는 두 의사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멀리서 자식을 지켜보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자식들.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의사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죠. 정우현의 무료 진료소에는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했어요. 정수민의 프로젝트 역시 병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매년 정일수의 기일에는 두 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정일수 의료 봉사의 날이라고 불렸죠. 그날만큼은 모든 의사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했어요. 봄이 오고 정일수의 묘지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정수민과 정우현은 아버지의 진료 기록부를 들고 묘지 앞에 앉았어요. 그들은 이제 그 기록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기록이었음을 알고 있었죠. 정우현이 진료 기록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빈칸이었던 아버지의 진료 여부를 적는 곳에 천천히 펜을 가져갔죠. 그리고 정수민과 함께 힘차게 적었습니다. 정일수, 진료 완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